네, 안녕하세요. 네, 전공 A에 이어서 바로 전공 B도 해보도록 할게요. 전공 B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A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있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설명도 조금 더 길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건데 제가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아예 처음부터 마이너스 1을 적고 들어가는데 다행히 맞았나 보네요. 네, 그래서 지금 3은 정보 보호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뭐 정보 보안이겠죠? 정보 보안이고 얘도 외우는 거라서 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딱히 없을 것 같고, 제가 이거 보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사실 마이너스 1을 해놓은 이유가 낚시가 영어로 피싱인데 니은의 답이 피싱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피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반신반의하면서 피싱을 적어서 냈는데 다행히 맞았더라고요. 네, 여기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 정보 보안 관련 이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알아두시는 게 이제 나중에 혹시 2차 때 준비하실 때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2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TCP 연결 요청, 그 3웨이 핸드쉐이크였나요? 네, 그거에 관련된 것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TCP 헤더 순서 번호하고 뭐 에크 번호, 에크 넘버, 제어필드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결국 3웨이 핸드쉐이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A에서 B로 갈 때 C인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씬에 대한 에크와 함께 이 에크만 보내기 좀 그러니까 씬도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에크를 답해주는 형식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은 밑에 주어진 게 A의 이제 씬 넘버는 3000이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3000을 달고 갔습니다. 3000을 달고 갔으니까 여기서 돌려줄 때는 B가 이거를 받고 돌려줄 때 에크 넘버는 3001로 돌려줬겠죠. 근데 이때 3001의 에크 넘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씬이라는 시작점도 가겠죠. 이 시작점은 지금 B의 씬 넘버는 4000이래요. 즉 4000이라는 씬 넘버도 같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A가 B에게 보내주는 에크 넘버 같은 경우에는 3001이 아니라 이 B를 기준으로 올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B가 받는 거는 4001이라는 에크 넘버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다시 보자면은 A, B, C의 올바른 순서를 쓰래요. 그러면은 씬 플러스 에크가 같이 있는 C가 당연히 중간에 있겠고, 그리고 에크만 있는 게 가장 마지막, 씬만 있는 게 가장 처음이겠죠. 이 순서가 되는 거고, 지금 보면은 A가 결국 에크인 거죠. 그러면 에크에 대한 에크 넘버는 여기 해당하는 4001이 되겠네요. 밑에 보면은 똑같이 풀었어요. 네. 그리고 3번을 볼게요. 3번 같은 경우도 딱히 뭐 설명할 게 딱 없는데, 여기 있는 게 아마 강론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냥 딱 글을 읽었을 때 뭔가 조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게 하나 있어요. B를 보면은 학습자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하여 선호하는 유형의 평가를 선호하는 것만 하면 안 되겠죠. 평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평가 문항을 통해 학생의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좀 관찰 결과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B가 틀린 거고요. 실제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썼어요. 그냥 말이 되는 정도로 그냥 쓸 수 있는 건 다 쓰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은 이제 목표의 3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교육학에서도 아마 공부를 해서 하셨을 것 같고, 그 서울 2차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 문제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서울 2차에서 갑자기 인지 기능 정의적 목표를 적어라 라고
지도안을 쓸 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억 니은도 준비를 좀 하셨던 분이면 수월하게 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초 과목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사실 이거 딱 보자마자 공부하셨으면 알아야 됩니다. 예측을 했구나. 예측 모델을 지금 활용한 수업이구나를 알아야 되고요. 우선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기계학습의 주요 학습 방법인 기억과 니은을 했습니다. 근데 기계학습의 학습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억 니은을 지금 바로 쓰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럼 밑에 조금 쭉 볼게요. 보면은 기억은 입력과 대응하는 출력을 데이터로 제공을 하고 대응 관계의 함수를 찾는 과정이에요. 즉 얘는 답을 주고 이거의 답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즉 이거는 답을 주니까 뭐겠어요? 지도학습인 거고요. 밑에는 입력 데이터만 주어진 상태에서 유사한 것들 서로 묶거나 확률 분포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건 데이터만 주어진 상태 즉 얘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비지도학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지도학습 그래서 기억은 지도학습, 니은은 비지도학습을 하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안내하고 있는 것 같이 교육 도구를 활용하여 기계학습 활용 문화를 이해하고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이게 조금 제가 적으면서 좀 의문이었거든요. 왜냐면 기본 키워드가 거의 다 나와 있었어요. 이미. 안내하고 있는 것과 교육 도구를 활용해서 뭐뭐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키워드가 거의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뭘 쓰라는 걸까 싶었는데 결국 인공지능 기초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거는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자.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늘려주자는 게 바로 인공지능 기초에서 조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인공지능의 동작 원리를 체험하는 기회까지 아예 적었었던 것 같아요. 조금 풀어서 적었고요. 근데 결국 채점이 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체험이나 기회 이런 키워드로 아마 적용이 되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리을에 해당하는 기계학습의 활용 문화. 과일의 당도는 얼마가 될지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이거가 하는 게 딱 예측이죠. 일직선상 이게 학생들한테 보여줄 때 이러한 그래프 형식으로 나오는 게 보통 예측이고요. 또 알아야 될 게 분류와 군집이 있죠. 분류는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지도학습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군집은 비지도학습이기 때문에 비지도학습에서 이렇게 그룹이 생성되는 거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측이 나왔으니까 예측 안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게 된다면 분류나 군집 혹은 그 강화학습 혹시 아시나요? 네, 알파고 같은 거 그런 강화학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5번으로 넘어가자면 제가 여기서 1점이 아마 감점이 됐을 거예요. 네, 어디서 감점이 됐는지는 쭉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이게 지금 하드웨어와 관련된 거죠. 컴퓨팅 시스템 단원에 관련된 거라는 건 그림만 보고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피지컬 컴퓨팅 관련된. 그래서 보면 내용 체계에 제시된 영역의 명칭을 쓸 것. 영역은 대단원명 쓰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팅 시스템이고 저는 이거를 기간제 하면서 이걸 봤었거든요. 학생들이 그 수업량 유연화 주간에 이거 가지고 외부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수업을 하셨었어요. 뭐 자동 손세 정제 만들기 이런 거. 근데 그때 이런 것들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었던 건데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막 손을 가까이 하면은 숫자가 바뀌고 멀어지면 멀어지는 대로 또 숫자가 바뀌고 이래요. 그래서 초음파 센서는 이러한 값들을 결국 입력받는 거니까 얘는 입력 장치라고 할 수 있고요. LED 같은 경우에는 불빛 반짝이잖아요. 당연히 출력이에요. 그리고 빛 센서는 이게 이름만 보면 착각을 할 수도 있던데 얘는 지금 당장 밖이 밝은지 어두운지를 확인하는 거여가지고
얘는 입력 장치입니다. 자, 서버 모터는 모터니까 당연히 출력이지 않을까요? 뭔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LCD는 터치 기능이 없다고 나오니까 보면 그 화면을 출력하는 용도로만 쓰이기 때문에 얘도 출력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요구사항인 하드웨어 입력엔 초음파하고 빛 센서, 출력에는 LED, 서버 모터, LCD가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틀린 게 이거예요. 다를 진술되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을 할 것. 근데 이게 문제 해결에 적합한 아마 하드웨어를 뭐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하여 동작을 설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이거는 아마 제 기억에는 중학교 교육과정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래서 여기서 감점이 확실히 되었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게 확실하게 이게 아니었어요. 네,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쓴 건 중학교 거였고 이렇게 여기서 1점이 감점됐고 이제 6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문제예요. 네트워크 보면은 라우팅 테이블 이렇게 쭉 있는데 문제가 막 되게 복잡한 듯 하면서도 상당히 세세하게 말해줘가지고 막 그렇게 불친절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자면 호스트 A에서 B로 보낼 때 거쳐가는 라우터를 순서대로 쓸 것이라고 하는데 A에서 B로 갈 때 거쳐가는 라우터 하면은 사실 R1, R2가 될 수도 있고 R2, R1, R2가 될 수도 있고 혹은 R1, R3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선 A가 R1을 가는 건 분명해요. R1을 가면은 R1에서 그럼 지금 B는 결국 네트워크 4에 속하는 거니까 네트워크 4로 가는 거는 다음 라우터를 R2를 활용하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R2로 가서 네트워크 4로 가가지고 B로 가는 경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건 R1, R2이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문제 풀면서 조금 헷갈렸던 게 B의 디폴트 라우터로 R2와 R3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B가 네트워크 4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트워크 4에 있는 다른 곳으로 갈 때 디폴트 라우터인 R2를 무조건 거쳐서 네트워크 4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런 경우는 그냥 다 상관없이 네트워크 4로 그냥 향해도 되는지가 조금 의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결국 비교하기 위해서는 모든 네트워크로 가는 비용을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총 더해주면은 86, 26이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는 25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R2를 디폴트로 쓰게 된다면은 비용이 26이 나오고 R3를 디폴트로 쓰게 된다면은 비용이 25가 나오기 때문에 R3를 써야 됩니다. 라고 이유를 쓰기에는 제가 이게 이 지금 문제의 네트워크 4, 이 4를 빼야 될지 아니면은 포함을 시켜야 될지를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유를 쓸 때 그냥 R2에서 모든 네트워크로 가는 그 비용의 합과 R3에서 모든 네트워크로 가는 비용의 합을 계산했을 때 R3가 더 작다. 그래서 R3에 대한 R3를 디폴트 라우터로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적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언급을 안 했어요. 헷갈려가지고. 근데 보면은 이유를 쓰라고 했지 각각 얼마가 드는지를 적으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 개의 합을 비교했을 때 R3가 더 작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뭉뚱그려서 썼고 맞게 채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거를 보면은 R3에서 M4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R3 라우팅 테이블에서 M4에 대한 다음 라이트 코스트를 계산해라. 즉
보면 얘가 없어졌을 때 비용을 계산을 하래요. 그러면은 무조건 네트워크 4에서 이렇게 가야겠죠. 네,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R3에서 아니죠. 이게 아니라 이 방향이죠. 그쵸? 네, 이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총 3 더하기 5 더하기 4 해가지고 비용은 12 이고 다음 라우터는 뭐예요? R1이죠. R1으로 가야 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이게 전공 2가 확실히 어렵긴 하더라고요. 네, 다시 푸는데 조금 오래 걸렸어요.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보자면은 고객, 주문, 릴레이션이고 관계대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SQL도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고객의 주소가 서울인 고객의 이름을 출력하시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게 고객 이름이라는 속성이네요. 그러면 이러한 속성을 추출하는 데에는 프로젝션 연산자가 쓰이고요. 특정 데이터, 즉 where에 해당하는 특정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에는 셀렉션이 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서울인 경우에는 셀렉션이 쓰였던 걸 볼 수 있고 속성을 추출하니까 기억에는 프로젝션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어느 테이블에서 해야 할지를 니은에 적어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고객 테이블을 하고 있으므로 기억과 니은은 각각 프로젝션과 얘는 고객 릴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주문 이력이 없는 고객의 아이디와 고객 이름을 출력하시오. 그래서 보면 셀렉트에 고객 아이디하고 고객 이름을 출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밑에 보면은 부속 질의문으로 되어 있는데 부속 질의문에 보면 B와 A에 각각 아이디가 일치하는 경우, 즉 주문을 한 경우예요. 주문을 한 경우가 있는 경우만 추렸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주문 이력이 없는 고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해야겠죠.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통 많이 쓰는 게 not in 혹은 not exist 이거인데 not in 같은 경우에는 특정 속성이 있고 이 속성이 이 집합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디귿에 뭐 특정한 속성 같은 게 안 나와 있죠. 따라서 또한 특정 속성이 안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셀렉트 문을 통해서 각 행을 받고 있어요. 특정 속성이 아니라. 그래서 not in은 사용 불가능하고요. where 옆에 not exist가 들어가서 여기에 해당하는 행 자체를 날려버려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랄을 통해 뷰 생성 후 인서트 문 실행 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를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요 쭉 보면 create view sum as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저는 집계 함수가 쓰였을 경우 불가라고 적어놓고 답안지를 쓸 때 되게 풀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자체 얘네 명령으로 그냥 다 설명을 했어요. 셀렉트 문에서 지금 썸을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 그룹 바이를 통해서 그 주문 넘버, 주문 일자, 고객 아이디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그룹 바이를 통해서 얘네들을 다 한 다음에 집계 함수를 통해서 지금 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추가하는 인서트 문을 했을 때 오류가 발생을 한다라고 쭉 썼는데 사실 저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그냥 집계 함수 쓰여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길게 쓰다 보니까 그룹 바이에 대한 내용도 어쩌다 보니 좀 썼는데 채점을 할 때 그룹 바이에 대한 게 1점, 집계 함수에 대한 게 1점이었다
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게 맞게 채점이 됐고, 근데 확실한 거는 저는 이게 첫째, 그룹 바이 때문에 안 됩니다. 둘째, 직계함수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쓰진 않았어요. 직계함수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룹 바이도 체크가 됐는지 점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번으로 바로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깡으로 시언어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원리를 알면 막 그렇게 어려운 출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문제를 바로 보죠. 프로그램 실행 후 사용자가 4를 입력할 경우 밑줄친 니은이 실행되는 횟수를 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시언어 문제를 풀 때 항상 하는 게 반복문은 무조건 데이터를 직접 넣어서 3번 이상 직접 이거를 하는 이유가 반복문이 지금 이거를 그냥 쭉 분석하면서 이거 대충 이런 식으로 하는 코드겠구나 하고 풀면은 맨날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떠한 처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빼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 틀리잖아요. 틀리니까 저는 그냥 항상 했던 게 반복문이 나오면은 내가 이 알고리즘을 알 것 같아도 데이터를 직접 3번은 넣어서 변수의 변화를 관찰을 하자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 4를 입력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결과값을 작성을 해버렸죠. 네. 사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마저 보자면은, 자, 4를 입력을 한다고 해요. 자, 로우에 4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i가 지금 0인 경우니까 4에서 0 빼고 1 빼니까 그러면 k는 3이겠네요. 그러면 k에 대한 범위는 총 0, 1, 2입니다. 즉 3번 동안 스타를 그리래요. 3번 동안 스타를 그려요. 그런 다음에 다음 반복문에선 뭐를 하냐면은 m이 0이고 m이 i보다 i를 2배 증가시킨 거 플러스 1보다 잘 되게, 즉 2배가 될 때까지라고 보면 되겠죠. 반복을 합니다. n을 출력을 해요. n을 증가시키면서. 근데 이때 n이 10보다 커지면은 0 처리를 하래요. 즉 n을 계속 증가시키다가 10이 넘어가면은 다시 1의 자리만 추출하라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i는 0이었어요. 0이니까 m은 해서 얘는 지금 한 번만 사실 작동을 했겠죠. 한 번만 작동하고 n은 현재 0입니다. 0이니까 0을 적어주는 게 여기까지였어요. 그런 다음에 k를 또 가져오네요. k가 지금 위에서 3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3에다가 지금 m은 숫자를 적는 용도예요. 숫자를 적는 용도. 숫자 지금 1개 적었죠. 1개 적은 거를 증가를 시켜달래요. 그러면은 자리가 자연스럽게 3에서 지금 여기가 3이었는데 그러면 4인 여기가 되겠죠.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 로우 입력받은 값에 2배를 한 거에서 1을 뺀 값, 즉 지금 4, 2, 8 빼기 1이니까 7이네요. 그러면 4, 5, 6, 7이 될 때까지 4, 5, 6, 7이 아니라 7은 제외해야겠죠. 미만이니까. 4, 5, 6이 될 때까지 별을 그려달라. 그리고 엔터를 해달라는 게 지금 현재 이 코드의 목적이었네요. 네, 코드 분석하는 게 굉장히 길었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또 다시 3번은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다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밑에도 이제 i가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i가 1이 된다면은 다른 색깔로 할게요. i가 1이 된다면은 이건 로우가 4였으니까 2 그러면은 0, 1 그러면 이제 스타를 2번만 그리면 돼요. 스타를 2번만 그리고 여기에 이제 1이 들어갑니다. 1이 들어가니까 1은 네 그러면 3이니까 0, 1, 2
그러면 0, 1, 2를 적어주는 3번을 적어주면 되는데 이때 n은 현재 0에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 2, 3, 3번을 적어주면 되는 거고 보면은 결국 얘는 계속 7이에요. 네, 얘는 계속 7이니까 그럼 7칸을 채울 때까지 별을 그려주라 라는 의미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추측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그 다음엔 뭐겠어요? 7칸을 기준으로 또 다시 별 그려주고 3 다음에 4, 5, 6, 7, 8 별이겠지. 그 다음은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이 없고 9, 10, 11, 12, 13, 14지만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9, 10, 11, 12, 10, 11, 12는 얘에 의해서 12, 0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11, 12, 13, 14도 얘에 걸치는 게 아니라 그냥 n이 0이 되면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한 번만 작동을 하고 1, 2, 3, 4, 5 이러한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결과값이 그려지게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는 1번이고 한 번만 작동을 하고요. 3을 입력할 경우 출력되는 결과는 이거 기반으로 추측을 이제 할 수 있겠죠. 3을 입력할 경우에는 얘네들이 원하는 게 3을 입력할 경우 원하는 게 3이 6 빼기 1이니까 총 5칸이에요. 그러면 5칸의 기준으로 0, 1, 2, 3, 4, 5, 6, 7, 8이겠거니 하고 적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과 디귿은 마지막은 기억만 제거한 프로그램을 실행 후 출력되는 결과 기억, 니은, 출력되는 결과를 각각 순서대로 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자 지금 보면은 기억은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그리고 다시 보면 기억은요 앞에 있는 별들을 채우는 용도였습니다. 그리고 디귿은요 뒤에 있는 별들을 채우는 용도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억만 제거한다는 것은 0, 1, 2, 3, 4, 5, 6, 7, 8, 9, 9, 0, 1, 2, 3, 4, 5 이런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아니죠. 3을 입력했으니까 얘네들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디귿은 유지가 됐으니까 디귿은 그대로니까 아직 삭제 안 됐으니까 디귿 부분이 어떻게 되냐인데 디귿은 계속 이 칸의 개수는 맞춰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칸의 개수는 벗어나지 않게끔 조절하는 게 디귿이에요. 따라서 기억이 없어졌으면은 앞에 있는 별들은 빠지겠지만 기억이 없었을 때는 앞에 있는 별들은 빠지겠지만 뒤에 있는 별들이 추가가 돼서 5칸을 맞추고자 할 겁니다. 따라서 1, 2, 3 그리고 4, 5, 6, 7, 8 이렇게 되고요. 디귿까지 없어진 경우에는 기억과 디귿이 전부 다 없어진 경우에는 이제 이 별에 대한 부분이 그냥 사라지는 거고 하지만 엔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엔터가 사라진다고 보면 안 됩니다. 엔터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냥 0, 1, 2, 3, 4, 5, 6, 7, 8만 남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마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운영체제에 관한 건데 보면은 운영체제의 기본 프로세스 스테이트가 나와 있고 근데 얘는 솔직히 말장난을 많이 해놨어요. 보면은 나에서 표현한 프로세스는 현재 시점 T1으로 T0에서 100이 지난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죠. 이게 중요한 키워드고요. 문제를 볼게요. 자, 선의선 처리 first come first served 같은 경우에는 T1 플러스 10 시점에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T0 플러스 100 시점이 이거인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P5입니다. 근데 얘는 5초 만에 끝난대요.
그럼 5초 만에 끝나는 거니까 T0 플러스 100에서 5를 더했을 때, 즉 105일 때 얘는 끝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T1 플러스 10, 즉 T0 플러스 110일 때 작동하는 게 뭐냐예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끝났으니까 그 다음으로 와야 될 거는 생성 시각이 가장 빠른 거겠죠. 준비 큐에서 생성 시간이 가장 빠른 거.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유의해야 될 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은 T1 플러스 105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P9가 T0 90에서 15초가 지난 상태죠.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대기 큐에 있는 게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105인 시점에 얘는 이동을 하게 됩니다. 105인 시점에 이동을 해요. 즉 105인 시점에는 P9도 있는 상태입니다. P9도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차피 선입선처리예요. 선입선처리니까 선입이 가장 먼저 된 게 뭐죠? P2. 따라서 이때 실행 중인 프로세스는 P2가 됩니다. 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선입선처리가 아니라 만약에 shortest.jobFirst 먼저 사용을 하게 된다면 네, 지금 시점은 똑같고요. 지금 P9가 와 있는 상태이고 근데 P9가 와 있는 상태라고 해도 P9 같은 경우에는 CPU 버스트가 25ms입니다. 따라서 가장 짧은 잡을 가지고 있는 것은 P7이겠네요. 따라서 얘는 답이 P7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최단 작업 우선해서 지금 아까 전부터 제가 계속 P9가 105에 이동한다 이거를 했던 이유가 사실 마지막 문제 때문이에요. 보면은 T1 플러스 25 시점에 실행 중인 프로세스 아이디를 쓰래요. 즉 T1 플러스 25니까 T0 플러스 135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T0 플러스 135인 시점에는요. 보면 우선 P9는 105대 이미 왔어요. 105대 오고 그 다음에 P9가 끝나면 사실 여기서도 계속 대기 큐에서도 계속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제 P6이 작동을 해가지고 135가 되는 순간에는 이제 얘가 올 거예요. P6이 완료가 될 거예요. 왜냐? 105에서 끝난 상태에서 30mm만큼 이미 입출력 버스트가 끝났으니까 135가 돼서 135가 되는 순간 얘도 넘어올 겁니다. 이 친구도 넘어와요. 자, 이렇게 이 친구가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실행 중인 프로세스 shortest 잡이 뭘 하고 있는가인데 얘가 넘어오면은 얘가 10mm니까 얘가 먼저 될 것 같지만 사실 105에서 P7이 작동을 해가지고 105에서 120까지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럼 120의 순간에는 아직 P6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얘가 아직 도착을 안 했고 그 다음으로 작은 게 이제 P9인 거죠. 그러면 P9가 이제 120부터 25니까 145까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P9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좀 섞어둔 것 같아요. 네, 135대는요 P6이 여기로 넘어오지만 계속 P9가 작동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P9가 넘겨주지 않고 얘를 계속 실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대기 큐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준비 큐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P7 끝나고 P9가 작동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것도 솔직히 T0, T1 섞어놔서 그렇지 좀 이전에 나왔던 운영체제 문제에 비해서는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 21년도나 22년도가 이제 운영체제가 되게 어려웠죠. 자, 다음 10번인데 사실 10번은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운영체제를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이번에는 안 들어가셨나 싶었어요. 이게 페이지 번호랑 프레임 번호랑 그 비트 수가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 페이지 비트가 프레임 비트보다 많아야 돼요. 물론 저희는 이제 시험을 위한 거다 보니까 이렇게 페이지 번호보다 프레임 번호 비트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건 진짜 시험을 위한 거니까 그런 거고 일반적인 경우는 그러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 보고 조금 운영체제 전공 교수님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셨나 싶더라고요. 네. 우선 마저 그냥 보자면은 논리 주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논리 주소가 위에 보면은 4비트로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4비트니까 쭉 나눠주면은 1101이 오프셋인 거고요. 그럼 오프셋은 저희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101이 들어가고 프레임 번호 같은 경우에는 1010이니까 1010이면은 프레임이 00100 따라서 분리주소는 그대로 00100110로 적어주면 되고 밑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주기억장치의 데이터를 읽을 경우 각각 소요 시간과 계산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오프셋은 사실 큰 상관없고 0010과 1110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겠네요. 자, 0010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0010 TLB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TLB 같은 경우에는 20나노세크가 소요된다고 하니까 00 저는 다 하나하나씩 적어줬었거든요. 0010, 0011의 경우 0010에 대한 값이 TLB에 존재하므로 20나노세크 더하기 100나노세크 얘는 접근 시간 해서 총 120나노세크가 소요된다. 이렇게 적고 이거랑 얘랑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숫자만 바꿔서 적어줬습니다. 근데 지금 1110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지금 1110은 1110이 TLB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기억 장치에 대한 접근을 2번 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이기 때문에 100 더하기 20 더하기 100 더하기 100 해서 220나노세크가 걸립니다 라고 하나하나 다 적어줬었어요. 이렇게 적어라고 문제를 낸 것 같아서 그랬고, 자 마지막은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작성할 건데 이거 몰랐으면 아예 아마 못 푸셨을 텐데 이거 지역성입니다. 지역성. 이게 보면은 기본서에 나와 있어요. 지역성이라는 게. 제가 운영체제하고 운체랑 뭐 있었죠? 운체랑 컴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를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다시 읽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막 하나하나 세세하게 읽기보다는 시험에 딱딱딱 나올 만한 거 전체적으로 훑는다, 마지막으로 외운다라는 식으로 한 달 전에 외웠는데 그때 추가적으로 정리했던 게 얘였어요. 지역성. 원래는 맨날 그냥 이거 당연한 거지 이러고 넘기다가 그때 정리했던 개념이었는데 지역성 같은 경우에는 시간, 공간이었고 이것 기본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네요. 크루스칼이 나왔고요. 사실 저는 크루스칼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게 좀 유명한 것들이 이제 프림, 솔린, 다이스트라, 크루스칼인데 나머지는 다 최근 기출에 나왔었는데 크루스칼이 안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크루스칼이 나오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나와서 반가운 마음에 그냥 쭉 다 풀었고요. 우선 뭐 굳이 알고리즘 안 봐도 크루스칼 같은 경우에는 최소 비용 신장 트리니까 가장 적은 것들을 기준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연결되는 엣지들이 얘네들이 되겠죠. 네, 근데 숫자들이 생각보다 커가지고 네, 생각보다 숫자들이 좀 애매해가지고 네, 이거는 덧셈 안 틀리시면 되고요. 덧셈 중요하고. 그래서 다 더하면 125가 나오고요. 보면은 기억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하래요. 기억을 보면은 vset하고 uset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보면 vset은 findset 하고 uset은 findset. 결국 findset을 통해서 하는 게 뭐냐면은 parents가 같을 때까지 쭉 돌립니다. 즉 뭐냐 findset이라는 거는 내 parents가 최종적인 parents가 누군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parents가 같다라는 것은 결국 이미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parents가 같다라는 의미는. 자, 그럼 서로 부모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간선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은 사이클이 발생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에 둘이 같다면 이미 같은 그래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할 필요가 없어서 이거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적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로 니은을 통해 2,5가 포함되었을 때 1과 5를 적으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우선 첫 번째로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는 보면 민을 기준으로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생성이 될 테고 그 다음이 얘일 거예요. 즉 문제에서 물어본 엣지가 벌써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연결된 상태는 parents가 우선 initset을 했을 거기 때문에 parents는 다 0, 1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로는 2, 0,1이 작동을 했겠죠. 그럼 2, 0,1이 작동을 하게 되면 set 유니온이 있잖아요. 그럼 set 유니온에 의해서 보면 더 작은 값이 부모가 되게 됩니다. 얘네들을 보면은 더 작은 값이 부모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럼 지금 0하고 1을 봤을 때 더 작은 값이 뭐예요? 0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1의 parents는 0이다 라고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똑같이 엣지 2와 5에 대해서도 더 작은 값이 부모인 거니까 5에 대한 값을 2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parents 1은 0 값을 가지게 되고 parents 5는 2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게 네, 이 문제의 답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전공 A랑 B 다 해봤고요. 앞으로 뭐 다른 거를 할 거냐고 물어보신다면은 2차 말고는 앞으로 2차 영상 말고는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임용 물론 계속 도와준다면은 좋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나 의미가 있지 내년 내후년도까지 이거를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 네, 2차 영상 올리는 걸로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시간이 된다면은 2차 때 뭐 피드백 필요하시면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상황 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학이 시작할 때 원래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방학이 끝나는 날에 이제 올리게 되었네요. 지금 보니까 가티오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서 남은 날들 열심히 여태 해오셨던 것처럼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영상도 곧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